당신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막 깬 아침에도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쉬는 동안에도 심지어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의 시간에도 신장은 1분마다 약 1리터의 혈액을 걸러 내 몸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은 심장이 아플 때만 걱정하고 이가 아플 때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정작 신장은 아파도 소리 없이 아픕니다. 눈에 띄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미 기능이 30에서 40% 떨어져도 일상생활을 잘해버리죠. 그래서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아침에 몸이 유난히 붓고 발등이 신발끈에 눌리면서 자국이 오래 남고 밤만 되면 피로가 쌓여 눈꺼풀이 묵직해지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사실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며 넘겨버립니다. 그 순간에도 신장은 하루 24시간 피 속의 노폐물과 염분 당분을 걸러내느라 지쳐갑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매일 먹는 과일이 신장을 지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일 속에도 신장을 도와주는 과일, 신장을 해치는 과일, 이 아주 분명히 나뉩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환자에게 이 과일은 조금만 드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장은 특정 성분에 민감하고 특히 60세 이후에는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사례를 만납니다. 선생님, 저는 과일만 먹어도 붓네요. 밤에 다리가 저릿한데 왜 그런 걸까요? 물도 많이 안 마시는데도 소변이 자꾸 거품 같아요. 이럴 때 저는 음식 기록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놀랍게 도상당수 어르신들이 좋다고 믿는 과일을 매일 꾸준히 드시다가 오히려 신장 부담을 크게 늘린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표 과일 중에서도 일부는 염분 대사를 악화시키고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칼륨을 과도하게 올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고른 과일 4가지만 꾸준히 먹어도 염증이 가라앉고 혈관이 편안해지고 아침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몇 년 만에 몸이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이고 특히 신장은 올바른 식단에 누구보다 정직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논쟁이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과일은 자연식이므로 대부분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과일 속 과당과 칼륨은 특정 연령층에서 신장 기능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누가 정답일까요? 실제로는 과일의 종류와 신장 상태에 따라 정답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신장을 해치는 과일 4가지와 신장을 회복시키는 과일 4가지,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에게 직접 추천해온 신장 황금 식단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들으시는 내용이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앞으로의 노년 건강을 지켜줄 실질적인 전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을 지키는 과일과 망치는 과일의 차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장이 좋아하는 과일은 왜 염증을 줄이는 과일이어야 하는지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신장은 언제 가장 편안해질까요? 바로 염증이 잦아들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신장을 돕는 과일은 공통적으로 염증을 떨어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문제를 노폐물 배출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신장 속 작은 혈관들이 미세하게 부어오르고 벽이 두꺼워 지고 혈액이 통과하는 길이 좁아지면서 필터 역할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이때 가장 먼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염 효과가 뛰어난 과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거나 눈두덩이 붓고 하루 종일 다리가 무겁고 밤이면 발목이 눌려 자국이 오래 남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몸 전체에 미세한 염증이 퍼져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염증은 신장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신장은 말없이 그 부담을 견딥니다. 하지만 항염작용이 강한 과일을 꾸준히 먹으면 그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자연적인 항염 능력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과일 하나가 주는 효과도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과연 어떤 과일이 염증을 낮춰 신장을 편안하게 만들까요? 많은 분들은 레몬이나 오렌지처럼 상큼한 과일을 떠올리십니다.
물론 이 과일들도 어느 정도 항산화 성분이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과일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항산화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 관점에서는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장 모세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빠르게 중화해주기 때문에 노화 속도를 늦추고 혈액여과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뿐만 아니라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신장 조직의 미세 손상을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자가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블루베리가 직접적으로 신장 기능을 개선한다고 말하기엔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항염 효능이 신장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 항염 효과는 몸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하루에 작은 한 줌만 먹어도 피로가 덜 쌓이고 특히 아침 붓기와 눈 주변 붓기가 완화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과를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드신 분들 중 상당수가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색이 더 맑아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몸은 작은 변화에도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즉 설탕처럼 급격히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신장을 지키는 또 하나의 장점이 됩니다. 신장은 혈당 변동이 심할 때마다 과부하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되면 신장은 그만큼 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항염, 항산화, 혈당 안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신장 건강을 위한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더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 건강에서는 항상 적당함이 중요합니다. 과일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이며 하루에 한 줌, 약 20에서 2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오히려 과당 섭취가 올라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이 자꾸 붓길래 짠 걸 줄이고 과일을 늘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 블루베리를 한 컵 반씩 드셨다는 겁니다. 과당이 높아져 혈당이 출렁였고 오히려 소변 단백이 증가해 신장이 더 힘들어진 사례였습니다. 건강한 과일도 별표 적정량 별표이 중요합니다. 이제 생생하게 느끼실 겁니다. 좋은 과일은 왜 첫 번째로 염증 감소가 핵심인지 그리고 블루베리가 왜 신장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 신장의 필터 기능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특정 미네랄을 가진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이 미네랄 하나가 신장의 회복 속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별표 필터가 다시 제대로 작동하느냐 별표입니다. 신장을 구성하는 수많은 미세 필터 즉 사구체는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첫 관문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가 점점 둔해지고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며 미세한 염증 때문에 벽이 두꺼워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신장은 점점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결국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의 필터 기능을 안정시키는데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미네랄이 있다는 것. 바로 칼륨이 과하지 않으면서 도마그네슘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좋은 과일도 이 마그네슘 효과를 제대로 활용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혈관을 이완시키고 신장의 미세혈관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신장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바나나처럼 마그네슘이 있어도 칼륨이 높은 과일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건칼륨은 낮고 마그네슘은 적당히 높은 과일 그리고 별표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 과일 별표입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는 대표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단순한 건강 과일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과 속에는 마그네슘, 수용성 식이섬유, 케르세틴 같은 성분이 신장의 필터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사과 속 식이섬유는 혈액 속 노폐물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어 신장에 전달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드리면 사과의 마그네슘은 저항성 흡수 형태라 장에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즉 혈중 농도를 갑자기 올리지 않기 때문에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죠. 물론 모든 학자가 사과가 신장 필터 기능을 회복시킨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사과가 신장 기능을 직접 개선한다기보다 전신대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과는 혈당과 전해질 균형을 안정시키는 데 뛰어난 과일이라는 것. 이 안정이 결국 신장이 과부하로부터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발등이 붓고 오후가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고 호소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은 약간 상승했고 소변 검사에도 단백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이분은 과일을 거의 먹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유는 없었습니다. 과일은 그냥 입맛이 안 맞아요. 그렇게 말하시더군요. 그런데 식단 상담을 하면서 아침마다 반쪽짜리 사과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딱 반쪽만. 그것도 아침에만. 3주 후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 붓는 게 줄었어요. 발이 가벼워요. 물론 사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과가 가진 낮은 칼륨 적당한 마그네슘 높은 식이섬유 조합이 그분의 전해질 균형을 부드럽게 도와준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사과의 퀘르세틴이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를 낮춘다는 점. 이 활성산소는 필터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신장을 위한 부담 없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과일을 먹을 때 칼륨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칼륨뿐 아니라 마그네슘당 지수항산화 성분의 조화가 신장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사과는 이 조화를 가장 편안하게 이루는 과일 중 하나죠. 이제 저는 여러분의 신장이 조금 더 숨을 돌릴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블루베리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첫걸음이었다면 사과는 신장의 필터를 부드럽게 지켜주는 두 번째 보호막입니다. 혈당과 신장이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그리고 한 가지 특정 과일이 어떻게 노년층 혈당 안정과 신장 부담 감소를 동시에 돕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혈당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은 당뇨의 문제, 신장의 문제라고 따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요동칠 때마다 신장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신장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여과 속도를 빠르게 높이고 그 과정에서 사구체가 과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없더라도 혈당이 출렁이는 식습관은 신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을 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과일 한 조각의 당분도 신장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는 세 번째 좋은 과일은 단순히 맛있다는 이유가 아니라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과일입니다. 바로 별표입니다. 배는 한국인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종종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배는 놀라울 만큼 신장 친화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배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당분이 달게 느껴지는데 혈당은 안 올라간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그 이유는 배 안에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 때문입니다. 팩틴은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데에는 신장에 매우 중요한 작용입니다. 왜냐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 신장은 여과 속도를 급격하게 높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수분 함량이 높고 전해질 균형이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증몸속 염분을 부드럽게 희석해 소변 배출을 돕습니다. 이 기능은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배 추출물이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를 줄여준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연구자들은 추출물이 아니라 실제 배를 먹었을 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배는 신장 기능을 직접적으로 치료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장이 과부하되는 상황을 막아주는 데 탁월하다. 제가 기억하는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금방 올라요. 이분은 혈당 변동이 심해 신장 수치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식단 상담을 하면서 아침 식사 사이에 작은 배 반 개를 넣도록 했습니다. 궁금해하시죠? 배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3주 후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먹고 나면 속이 편하고 혈당이 갑자기 안 튀어요. 자고 일어나도 붓기가 덜해요.
신장 수치를 다시 확인했을 때는 약간의 개선이 있었고 무엇보다 혈당 스파이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안정이 신장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달면 무조건 해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아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 즉 자연의 완충장치를 지닌 과일이라면 신장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배는 또한 몸에 열이 많은 분평소 소변이 지나거나 노랗게 보이는 분에게 특히 좋습니다. 배는 또한 진정 효과가 신장의 과한 열염증 반응을 내려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 오른쪽 화살표 신장 과부하, 방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오른쪽 화살표 혈액 내 노폐물 축적 감소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안정적이다. 오른쪽 화살표 소변 흐름 순환 완화 활성산소를 줄이는 항산화 작용 특별할 것 없는 과일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몸이 직접 보여줍니다. 이제 신장은 조금씩 숨을 고르고 부드럽게 회복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블루베리로 염증을 낮추고 사과로 필터를 보호하고 배로 혈당 변동을 막았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부분에서 하루 한 조각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신장 회복을 돕는 과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과일이 될 겁니다. 하루에 단 한 조각만으로도 신장이 편안해지는 과일.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시는 과일입니다. 대부분 물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 좋지 않나요? 달지 않은 과일이 신장에 좋겠지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신장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반응을 보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당분이나 수분의 영향을 받는 장기가 아니라 미세한 혈관 상태와 항산화 능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네 번째 좋은 과일은 바로 포도별표입니다. 포도는 달지 않나요? 혈당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포도는 다른 과일과 달리 특정한 성분 하나 때문에 신장 회복 과일로 분류됩니다. 그 성분이 바로 별표입니다. 레즈베라트롤은 신장 혈관을 보호하고 신장 조직에 쌓이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대표 항산화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포도 껍질 속에 숨겨진 자연의 방패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 성분은 항노화 항염작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신장의 미세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레즈베라트롤의 직접적인 효과를 두고 논쟁이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레즈베라트롤이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춘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사람에게 적용된 대규모 연구가 부족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는 신장에 과부담을 주지 않는 안전한 과일이며 꾸준히 먹으면 몸 전체 염증이 낮아져 신장이 쉬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저도 30년간 진료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해왔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 제가 진료했던 73세 여성 환자분 한 분은 항상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발목이 부어 신발이 불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는 경계선이었고 소변 검사에서도 단백이 가끔씩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살펴보니 과일은 거의 드시지 않고 매일 과자 한두 봉지를 드시더군요. 제가 권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후에 과자 대신 씨 적은 포도 10알만 드세요. 3주 후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덜 붓고 소변이 더 맑아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포도 10알 많이도 아닙니다. 단지 꾸준히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 먹었을 뿐입니다. 그럼 왜 포도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포도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합니다. 1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은 포도는 천천히 흡수되는 당 구조를 갖고 있어 신장의 필터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2점 레즈베라트롤이 신장 혈관을 보호, 작은 혈관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어 필터 기능 유지에 도움. 3점 수분 함량이 적절하고 전해질 균형이 안정적 과도한 칼륨 부담 없이 몸의 수분 순환을 돕습니다. 4점 피로물질 제거 속도 향상. 포도 속 항산화 물질이 신장의 회복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적당량의 원칙이 있습니다. 포도가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씨 없는 포도 8에서 12알, 오후 2에서 4치 사이 간식 시간에 껍질째 먹는 것이 좋음. 레즈베라트롤 때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별표, 꾸준히 별표입니다. 신장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도, 열, 알, 사과, 반 개블루베리 한 줌,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신장이 조금씩 숨을 돌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장을 돕는 과일 4가지 중 마지막 퍼즐까지 맞추셨습니다. 블루베리 오른쪽 화살표 염증 감소, 사과 오른쪽 화살표, 필터 보호배 오른쪽, 화살표 혈당 안정 포도, 오른쪽 화살표 혈관 회복. 이 4가지가 완성되면 신장은 비로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다뤄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신장을 도와주는 과일이 존재한다면 반대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과일도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을 망치는 달콤한 함정, 즉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착각하는 과일이 어떻게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는 과일들 중에는 사실 신장에게는 가장 힘든 과부하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과일만 먹는데 왜 자꾸 붓죠? 바로 그 과일만이라는 말 속에 신장의 부담이 숨어 있습니다. 신장이 힘들어지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별표 달콤한 과일 별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신장을 해치는 첫 번째 과일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경계심 없이 먹게 되는 과일입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왜 바나나가 신장에 부담이 될까? 바나나는 일반적으로 건강식 운동 전후 에너지 보충 변비 해결 등 여러 긍정적 이미지가 강해서 많은 분들이 안전한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 혹은 신장 기능이 약간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나나가 신장에 부담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2가지입니다. 1. 칼륨 농도가 매우 높다. 신장은 칼륨을 배출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커집니다. 고칼륨 혈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장박동 이상 근육경련, 극심한 피로부정맥 위험 증가.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바나나 1개씩 드시는 분들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 과당 함량이 높아 혈당 스파이크를 만든다. 바나나가 그렇게 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나나는 당지수는 낮지만 당부하는 높은 과일입니다. 즉 혈당을 천천히 올리지만 올라갈 때는 크게 오른다는 뜻입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하는 일은 결국 신장이 맡게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 1개, 저녁 간식으로 바나나 1개, 운동 후 에너지 보충용 바나나, 이렇게 드시는 어르신들의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과속 여과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미세 단백뇨붓기, 증가 피로감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이야기, 제가 돌봤던 67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먹는데 왜 소변 단백이 자꾸 나올까요? 식단을 보니 매일 아침마다 바나나 1개를 드시고 오후에도 출출할 때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게다가 저녁엔 과일이 몸에 좋다며 바나나 우유까지 드셨죠. 바나나 자체는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나나 2개는 과당 플러스 칼륨 과부하가 되어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바나나 섭취를 일주일에 1에서 2번 반개씩으로 줄이고 대신 배나 사과 같은 저칼륨 저당 충격 과일로 바꾸자 3주 뒤 소변 단백 수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과일도 아무거나 많이 먹으면 병이 되는군요. 바나나는 좋은 음식이지만 연령별 상태별 위험이 있다. 젊은 사람 오른쪽 화살표 거의 문제 없음, 고혈압 환자 오른쪽 화살표 칼륨 조절, 필요당뇨 초기, 오른쪽 화살표 혈당 스파이크, 주의 신장 기능 저하, 사구체 여과율 감소. 오른쪽 화살표, 특히 위험 신장은 소리 없이 아프기 때문에 바나나처럼 흔한 과일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을 지치게 하는 첫 번째 과일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부분에서 신장을 공격하는 2번째 과일. 많은 분들이 상큼해서 몸에 좋다 고 착각하는 과일이 왜 신장에 해로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일은 별표가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과일 때문에 신장 통증, 옆구리 묵직함, 소변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장을 해치는 2번째 과일은 많은 분들이 입이 텁텁할 때 먹으면 시원하다, 소화에도 좋다, 비타민C가 많아 몸에 좋다 고 믿는 바로 그 과일입니다. 하지만 신장의 관점에서 보면이
과일은 몸속 산 부담을 급격히 올리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신장은 산과 염기를 조절해 몸의 균형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도가 높은 과일을 자주 먹으면 신장은 부지런히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과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릴 신장을 해치는 두 번째 과일은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왜 파인애플이 신장에 위험할까? 파인애플은 달고 시원하고 특히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는 데 좋아 보입니다. 비타민과 브로멜린 효소 덕분에 소화에 좋다는 이미지도 강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분들에게 파인애플은 별표 숨은 부담 별표이 될 수 있습니다. 1. 강한 산도 오른쪽 화살표 신장 중화 부담 증가. 파인애플의 pH는 3.2에서 4.0으로 과일 중에서 도강산성에 속합니다. 너무 산도가 높은 음식은 위장과 장뿐 아니라 신장의 산 염기, 균형 조절 기능을 크게 자극합니다. 신장은 혈액의 산성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산을 소변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산도가 높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신장은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은 산성 음식 과다 섭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변이 더 진해짐, 옆구리 묵직함, 아침, 붓기 심화, 피로감 증가. 이 증상들은 신장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몸의 조용한 신호입니다. 이 브로멜린이 신장염증을 자극할 수 있음. 파인애플 속 효소 브로멜린은 소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염증이 있는 신장 조직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더욱 민감합니다. 만성신부전, 초기 사구체, 여과율이 낮은 분, 단백뇨가 있는 분, 혈뇨가 반복되는 분. 이런 분들은 파인애플 섭취 후 소변색이 진해지고 옆구리 당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3. 은근히 높은 당분. 오른쪽 화살표 혈당 스파이크 플러스 신장 과속력과. 파인애플은 단맛이 강하고 다른 과일보다 흡수가 빠른 당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인데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당 변동을 빠르게 만들고 신장의 여과 부담을 늘립니다. 과당 함량 높음. 혈당 급상승. 오른쪽 화살표 신장 사구체 과속 여과막이 빨리 지침 붓기 악화. 이런 순서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실제 환자 이야기.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저녁마다 파인애플 조금 먹는데 왜 소변이 진하고 아침에 붓죠? 식습관을 확인해보니 저녁마다 입가심으로 파인애플 5에서 6조각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파인애플의 강한 산도 플러스 당 흡수 속도 플러스 야간 신장 부담 증가, 이 3박자가 맞물리면서 아침 붓기와 피로가 심해진 것이었죠. 파인애플을 뱃사과로 바꾸고 2주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발등이 덜 부어요. 소변색도 연해졌어요. 과일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도 몸은 이렇게 빠르게 반응합니다. 신장은 그만큼 민감하고 작은 자극에도 달라집니다. 파인애플은 나쁜 과일이 아니다. 하지만 별표 신장 건강에는 부담이 되는 과일 별표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 없고 특정 상황에서는 도움도 되지만 신장 약한 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산도가 지나치게 높은 과일입니다. 특히 다음 조건이 있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GFR이 낮다. 단백뇨가 나온 적 있다. 혈압이 높다. 아침마다 붓는다. 소변이 진하다. 여기까지가 신장을 해치는 두 번째 과일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착각하는, 그러나 실제로는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려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은 특히 고혈압 환자와 신장기능 저하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과일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이 매일 먹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신장을 해치는 과일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과일입니다. 심지어 이 과일은 혈압에 좋다, 수분 보충에 좋다,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건강식으로 착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혈압과 신장력과 기능을 동시에 흔들어버리는 과일입니다. 오늘의 문제 과일은 바로 별표 키위 별표입니다. 왜 키위가 신장에 위험할까? 키위는 분명 좋은 영양소가 많습니다. 비타민 C,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겉으로 보면 완벽한 과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을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1. 칼륨 함량이 매우 높다. 오른쪽 화살표 신장기능 저하자에게 큰 위험. 키위 한 개에는 바나나 한 개와 거의 비슷한 양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만 칼륨이 높은 줄 알지만 실제로는 키위도 고칼륨 과일입니다. 신장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장 두근거림, 근육 약화, 극심한 피로 손발 저림, 부정맥 위험 증가, 특히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어르신에게는 치명적인 조합이 됩니다. 2. 산성 과일이라 신장의 산 염기 균형을 흐트러뜨린 키위의 산도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의 pH 산성, 알칼리성을 조절하는 일을 하는데 산도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장은 산을 중화하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그 결과 소변이 진해지고 아침에 더 붓고 발목이 무거워지고 밤에 피로가 심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당분은 낮지만 흡수 속도가 빠르다. 오른쪽 화살표 여과 속도, 증가 키위는 당류가 많지 않지만 문제는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즉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은 곧 신장이 더 빠르게 필터를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공복에 키위 1개, 저녁에 간식으로 키위 하루 2개 이상 섭취. 이런 패턴은 신장을 쉬지 못하게 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 제가 기억하는 74세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항상 혈압을 위해서 라는 이유로 아침마다 키위 1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아침마다 발등이 붓고 소변이 탁해지고 오후에 피로가 심해지고 다리가 저릿저릿하며 무거운 느낌. 혈액 검사에서는 칼륨이 경계선 위로 올라가 있었고 크레아티닌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식습관을 조정하며 제가 한 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키위를 일주일에 1개 이하로 줄여보세요. 대신 뱃사과 같은 저칼륨 저산성 과일을 넣어드리도록 했죠. 3주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붓기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오후 피로도 훨씬 낫네요. 신장은 조용하지만 정직합니다. 좋아지는 방향도 분명히 반응하고 나빠지는 방향도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키위가 나쁜 과일인 건 아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에게는 매우 위험한 과일입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GFR이 낮다, 단백뇨가 나온 적 있다, 혈압이 높다, 고칼륨혈증, 의심 아침마다 붓기 반복 피로가 더 심해지는 느낌. 이런 분들에게 키위는 신장 부담 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을 해치는 과일 중 3번째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4번째 과일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식이라고 착각하는 과일입니다. 겉보기엔 가장 건강식 같지만 전해질 붕괴 플러스 혈당 스파이크 플러스 신장염증을 동시에 일으키는 과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과일을 매일 먹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신장을 해치는 4번째 과일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가장 놀라게 될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은 건강식의 상징, 다이어트에 좋다, 혈관 청소에 좋다 등 수많은 긍정적 이미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병원에서조차 젊은 환자들에게는 자주 추천되는 과일이죠. 그런데 60세 이상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과일이 3가지 위험을 동시에 일으킵니다. 바로 별표, 아보카도 별표입니다. 왜 아보카도가 신장에 해로울까? 아보카도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 단일, 불포화지방, 항산화물질이 많아 젊은 층에게는 슈퍼푸드로 통합니다. 하지만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과일입니다. 아보카도가 신장을 해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3가지입니다. 1. 칼륨 폭탄 수준의 과일. 바나나보다 더 높다. 많은 어르신이 바나나는 피하면서 아보카도는 건강식으로 드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보카도 100g 속 칼륨은 이렇게 비교됩니다. 바나나 약 358mg, 아보카도 약 485mg. 즉 아보카도는 바나나보다 칼륨이 더 높은 과일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 결과 심장 부정맥, 근육 약화, 심박동 이상, 호흡곤란, 심한 피로, 이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GFR이 낮거나 단백뇨가 있는 어르신은 칼륨 과다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지방 함량이 높아 신장염증을 자극할 수 있음. 아보카도는 과일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에게는 좋은 지방이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 기능이 감소하면 지방 대사가 어려워지고 지방이 혈액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은 별표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 별표를 증가시키 고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혈중 중성지방이나 LDL이 높은 분은 아보카도 섭취 후 다음 증상들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옆구리 묵직함, 피로감 증가, 침, 붓기, 소변 거품 증가. 3. 저녁에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플러스 야간 신장 부담 증가. 아보카도는 당이 낮지만 문제는 지방 흡수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점입니다. 늦은 저녁에 아보카도를 먹으면 위장이 오래 일하고 이는 밤 동안 신장이 지속적으로 전해질과 대사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잠, 새벽 갈증, 아침 붓기, 악화, 전신 피로 증가. 많은 어르신들이 아보카도를 먹고 나면 몸이 묵직하고 다음날 붓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 저에게 상담받은 69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유튜브 건강 영상을 보시고 아보카도를 혈관 청소식품으로 믿으셨죠. 매일 저녁 샐러드에 반 개씩 넣어 드신 결과 아침에 발등 붓기, 증가, 소변이 탁하고 거품 발생,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피로감, 심화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올라가 있었고 크레아티닌은 전보다 살짝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아보카도를 일주일에 1회 이하, 4에서 5조각 이하로 줄이고 대신 사과, 배, 포도 등으로 대체한 지 2주 후 붓기와 거품료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건강한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군요. 나이에 따라 달라지네요. 맞습니다. 신장은 나이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장기입니다. 결론. 아보카도는 건강식이지만 신장이 약한 어르신에겐 위험한 과일, 특히 아래에 해당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GFR 감소, 단백뇨, 고혈압, 고칼륨, 혈증 부종, 자주 발생 신장질환 병력, 젊은 사람에게는 슈퍼푸드지만 60세 이후에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을 해치는 과일 4가지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아보카도. 좋은 과일 4가지와 나쁜 과일 4가지가 신장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과일을 바꾸는 것만으로 얼마나 빠르게 몸이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장을 살리는 과일 4가지와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과일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두 그룹이 신장을 어떻게 다르게 변화시키는지, 몸속에서 어떤 조용한 전쟁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이 그리 큰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작고 섬세한 장기입니다. 좋은 과일 하나, 나쁜 과일 하나가 며칠만 해도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꿉니다. 좋은 과일 4가지가 몸에서 일으키는 변화, 블루베리, 돈, 사과, 도, 배, 도, 포도. 좋은 과일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건강식이 아니라 신장의 3대 부담 요소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1. 염증이 가라앉는다. 오른쪽 화살표 붓기 감소,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 포도에 레즈베라트롤, 사과에 퀘르세틴, 배에 펙틴. 이 성분들은 하나같이 신장 주변 미세혈관 염증을 낮추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염증이 줄면 아침 눈, 얼굴 부기가 줄어든, 발등, 발목 붓기가 완화, 저녁 피로도가 감소, 소변색이 맑아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과일만 바꿨는데 붓기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혈관 염증이 낮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혈당이 안정된다. 오른쪽 화살표 사구체 과속이 멈춘다. 사구체는 혈액을 거르는 필터입니다. 혈당이 출렁일 때마다 이 필터는 급하게 일을 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쳐 기능이 떨어집니다. 배와 사과 같은 과일은 혈당 스파이크를 거의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필터가 과속 여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결과 오후 피로감 감소, 밤에 갈증 줄어듦, 욜로, 자극 감소, 소변 단백 감소 가능, 혈당 안정은 신장 회복의 핵심입니다. 3. 전해질 균형이 안정된다. 오른쪽 화살표 심장 혈압 부담 감소. 좋은 과일 4가지에는 칼륨 폭탄이 없습니다. 즉 신장이 전해질을 조절하느라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해질 균형이 안정되면 저녁 심장 두근거림이 줄고 혈압이 부드럽게 내려가며 몸이 가벼운 느낌을 되찾습니다. 이 부드러운 변화들이 신장이 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나쁜 과일 4가지가 만드는 변화,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쓴사람, 퍼션, 아보카도. 나쁜 과일들의 공통점은 신장의 3대 부담 요소를 올린다는 겁니다. 1. 칼륨 부담 증가. 오른쪽 화살표, 고칼륨 혈증 위험. 바나나, 키위, 아보카도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파인애플도 상황에 따라 전해질 균형을 흔듭니다.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이 두근거린 근육경련, 갑작스러운 피로 심한 경우 부정맥, 즉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전신이 흔들립니다. 이 산성과일 오른쪽 화살표 신장의 pH 조절 부담 증가. 파인애플과 키위는 산도가 높습니다. 산을 중화하는 일은 신장이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은 크게 떨어집니다. 산성 과일을 많이 먹으면 소변이 더 진해지고 옆구리가 묵직하고 아침 붓기가 악화되며 자주 피로해짐, 특히 야간에 섭취하면 신장은 밤새 쉬지 못합니다. 3당 흡수 속도 위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신장 과속, 역과 바나나 파인애플은 당 흡수가 빠르고 양도 많습니다. 이것은 신장이 갑자기 필터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 결과 단백뇨 악화, 체내 염증 증가, 전신 피로, 누적, 혈압 상승 가능.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좋은 과일과 나쁜 과일의 차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의 운명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 이 주의 기적,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좋은 과일 4가지로 바꾸고 나쁜 과일 4가지를 줄이기만 해도 불과 2주 만에 다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 붓기 감소, 요로, 자극 완화, 소변색 밝아짐, 오후 피로 감소, 심장 두근거림 줄어든, 전신이 가벼운 느낌. 물론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장이 쉬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입니다. 신장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끝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신장은 회복력이 있는 장기입니다. 문제는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 생활 습관을 지속한다는 것이죠. 좋은 과일 4가지는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주고 나쁜 과일 4가지는 그 시간을 빼앗습니다. 30년 경력 명의가 직접 정리한 별표 신장 건강 황금식단 7일 회복 플랜 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에게 적용해 효과를 봤던 방식이니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에게 실제로 적용해왔고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였던 별표 신장 건강 황금식단 7일 회복 플랜 별표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플랜은 복잡한 레시피나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집에 있는 과일과 식재료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안전한 신장 회복 식단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식단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신장을 괴롭히는 요소를 빼고 도와주는 요소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7일 황금 식단의 핵심 원리, 좋은 과일 4가지, 블루베리, 사과, 배, 포도를 중심에 두고 나쁜 과일 4가지,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아보카도를 제외하면 신장은 놀랄 만큼 빠르게 쉬는 시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신장이 쉬면 다음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종 감소, 피로 회복, 소변색 개선, 염증 감소, 혈압 안정, 전해질 균형 회복. 따라서 이 7일 플랜은 과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스프링 달력 신장 건강 황금 식단 7일 회복 플랜 1일차 부드러운 시작, 아침 사과 2분의 1개 플러스 따뜻한 물 1컵, 점심 채소 중심 나물 흰살 생선, 오후 간식 블루베리 한 줌, 저녁 저염 식단 플러스 배 4분의 1. 오른쪽 화살표 첫날은 신장을 자극하지 않는 부드러운 조정 단계입니다. 2일차 혈당 안정의 날, 아침 배 2분의 1개, 점심 잡곡밥 플러스 미역국, 오후 간식 포도팔에서 열알, 저녁 두부, 야채 반찬 중심 오른쪽 화살표. 이날은 혈당 스파이크를 거의 없애 신장을 쉬게 합니다. 3일차 염증을 낮추는 날, 아침 블루베리 플러스 요거트 소량, 점심 생선구이 플러스 데친나물, 오후 간식 사과 3분의 1, 저녁 저단백 저염 메뉴, 오른쪽 화살표. 블루베리 사과의 항산화 조합이 신장 염증 부담을 줄입니다. 4일차 전해질 균형의 날, 아침 포도 10알, 점심 김두부 나물, 오후 간식 배 4분의 1, 저녁 소금 채소물 천천히 마시기. 오른쪽 화살표 포도의 레즈베라트롤이 신장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5일차 부종 완화의 날, 아침 사과 2분의 1개, 점심 채소 닭가슴살 작은 양, 오후 간식 블루베리 한 줌, 저녁 저당 저염 메뉴, 오른쪽 화살표. 부종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 쉬운 날입니다. 6일차 회복 속도 상승의 날, 아침 배 2분의 1, 점심 시래기국 플러스 잡곡, 오후 간식 포도팔에서 12알, 저녁 담백한 단백질 플러스 야채. 오른쪽 화살표. 신장이 회복 리듬을 타는 시점입니다. 소변이 맑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7일차 안정과 재정착의 날, 아침 블루베리 플러스 따뜻한 물, 점심 생선조림 플러스 채소, 오후 간식 사과 3분의 1, 저녁 배 4분의 1 플러스 저염 식단. 오른쪽 화살표. 일주일 동안 바뀐 몸의 리듬을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이 플랜의 실질적인 장점 1점 과도한 칼륨 섭취 차단, 오른쪽 화살표. 심장 부담 감소 2점 혈당 변동 최소화, 오른쪽 화살표. 사구체 과속 여과 방지 3점 항산화 탕염 작용 강화, 오른쪽 화살표. 신장 염증 감소 4점 야간 신장 부담 감소
오른쪽 화살표 숙면 개선. 5점. 부종 완화 오른쪽 화살표 순환 개선. 6점. 신장이 회복할 시간 확보. 이 7일 플랜을 제대로 실행하면 대부분 4에서 7일차에 눈에 띄는 변화가 옵니다. 실제 환자 사례 한 72세의 여성 환자분이 이 7일 플랜을 시도했습니다. 그분은 늘 아침에 발등이 부었고 소변이 탁하며 피로가 만성적이었습니다. 이 플랜을 시작하고 5일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몸이 가벼운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소변도 맑고 거품이 줄었어요. 검사 결과에서도 미세 단백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완치가 아니라 부담이 줄어든 것이지만 신장은 이런 작은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중요한 팁 7일 플랜을 반복할 때는 과일량을 늘리지 말 것.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자주 천천히.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 금지. 나쁜 과일 4가지는 반드시 제한적 섭취. 오늘 내용 전체를 부드럽게 정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이 긴 여정을 차분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용한 방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마음도 몸도 가라앉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장을 지키는 과일과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과일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핵심은 단순히 좋은 과일 4가지, 나쁜 과일 4가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회복을 원하고 있으며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신장이 다시 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심장처럼 가슴을 쿵쿵 울리며 위험을 알리지도 않고 이처럼 통증으로 SOS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조용히 묵묵히 하루 24시간 여러분을 위해 일합니다. 아침에 붓고 오후에 피곤하고 소변이 탁해지는 작은 변화들. 이것들이 바로 신장이 보내는 부드러운 속삭임입니다. 나를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조금만 덜 자극하고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속삭임을 이해하는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작게 바꾸면 몸은 크게 반응합니다. 블루베리, 한 줌 사과, 반 개배, 반 개포도, 열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신장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아침에 덜 붓고 소변이 더 맑아지고 피로가 덜 쌓이고 밤에 더 편히 잠들 수 있고 심장도 부드럽게 뛰고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복은 항상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용히 더 진실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버티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더 솔직합니다. 좋은 것을 하면 바로 좋아지고 나쁜 것을 하면 바로 신호를 보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이제 더 지혜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너무 완벽한 식단을 만들 필요도 없고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과일이라도 신장을 돕는 쪽으로 바꾸신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주시는 작은 배려를 몸은 반드시 기억하고 보답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러나 꾸준히. 그렇게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힘을 되찾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